세상이 나를 억까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세상이 나를 찍어 누를 때,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참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중에 극히 일부는 세상과 운명이 나를 억까했다면서 분노하고 비참한 사건을 일으키죠. 그렇게 함으로써 그 사람은 자신과 주위 모두를 비참함 속에 빠뜨려 버립니다. 세상이 나를 막아서는 느낌이 들 때 꼭 고통만 선택지가 있는 건 아니에요. 세상과 운명이 나를 억까할 때 서로 다른 선택을 했었던 조선시대 인물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조상님들의 지혜를 빌려보자는 얘기죠. 먼저 열하일기의 저자 연암 박지원이 있는데요. 연암 박지원은 관직일을 하긴 했었어요. 하지만 생애 대부분이 벼슬을 하지 않은 양반, 즉 고급 백수였습니다. 연암 박지원은 1747년 11살 때 얼굴에 온통 쥐젖이 돋아났대요. 외모에 굉장히 신경을 쓰는 나이인데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러다 보니 우울증이 시작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6살에 혼인을 합니다. 연암 박지원은 장인에게 맹자를 배우고 아내의 삼촌인 이양천에게 사마천 사기의 신릉군 열전을 배웠는데 이에 영감을 받아 직접 이충무공전을 지으면서 이때부터 이미 글작가 기질을 보입니다. 그런데 이 충무공전은 알다시피 임진왜란이라는 거대한 전쟁을 상대하는데 아군인 원균과 주군인 선조가 이순신을 끔찍하게 억까하는 내용이죠. 게다가 나라를 실제로 지킨 것은 도망간 왕이 아니라 민초, 즉 백성이었다는 사실을 직면했을 때 연암 박지원은 이 거대한 서사 앞에서 무엇을 느꼈을까요? 이 충무공전을 지으면서 연암 박지원은 조선 사회, 왕, 신분제 모순에 깊은 회의감을 느꼈을 거고요. 민초에 대한 애정이 생겨났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그의 깊은 고민은 우울증과 맞물려 점점 심해졌죠. 17세에 본격적인 우울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말을 잃고 은둔형 외톨이 기질을 보이게 되죠. 동시에 불면증과 우울증도 깊어지게 되죠. 연암 박지원은 자신에게 걸린 마음의 병을 스스로 치유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는 본능적으로 거리로 나갔습니다. 산업공상과 신분에 관계없이 사람들과 말을 섞었고 그러다가 마음에 들면 친구로 사귀었어요. 사람을 사귀는데 무슨 신분 차이인가? 나이도 무슨 상관인가? 그 사람의 마음 씀씀이가 덕이 있고 내 마음에 들면 벗으로 삶으면 된다. 이 얼마나 즐겁고 좋은가? 연암 박지원은 산업공상에 상관없이 사람을 사귀면서 사고와 태도가 이연해졌거든요. 그러면서 마음이 편안하고 우울증이 나았습니다. 그런 중에 자신의 절친한 친척 이양천이 귀향을 가고 벗이 교수형으로 죽는 것을 보고 박지원은 과거로 출세하겠다는 생각을 아예 접게 됩니다. 연암 박지원은 자신의 삶을 사는데 집중하기로 해요. 그는 자신의 리듬으로 살아가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삶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는 타고난 소설가이자 르포 작가였습니다. 뛰어난 서사와 서술 문장력으로 양반전, 허생전 같은 여러 소설들과 대하 여행기인 열하일기를 저술했죠. 연암 박지원은 세상이 자신을 억까할 때 자신의 삶을 살기로 결정하고 집중합니다. 그리하여 연암 박지원은 평균 수명 40세인 조선시대에 68세까지 장수했습니다. 반면에 박지원과 같이 교류했던 박남수라는 똑같은 귀족 자제가 있었는데 이분은 단명하셨거든요. 박남수는 1787년 30살의 나이로 사망하게 됩니다. 박남수라는 그 양반 자제는 자기가 태어난 집이 연암 박지원과 똑같은 귀족 명문가예요. 굉장히 당대에 유명한. 그런데 이 사람은 성격이 굉장히 강건하고 남에게 굽힐 줄 모르는 그런 성향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점이 그 사람의 어떤 과거 급제라던가 관직의 길에서 출세해서 막히는 부분이 됩니다. 박남수와 박지원은 서로 둘 다 시문을 짓는데 굉장히 능하고 능력과 재주가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박지원은 그러한 자신의 재주를 인생에 자신의 문제를 풀어가는 기술로 썼고 박남수는 자신이 가진 기술을 쓸 수 없는 세상에 대해서 통탄하는 감정을 많이 보였다고 해요. 또 연암 박지원과 어느 정도 비슷한 시기에 살았었던 김용행이라는 분도 계세요. 근데 이분은 귀족은 아니고 서족이었는데 굉장히 시와 재능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6살에 요절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 부분은
본인이 갖고 있었던 서자라는 신분적 굴레가 상당히 연관이 깊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술에 취하면 분통을 터뜨리면서 눈물을 흘렸다거나 본인이 중국에서 태어나지 못한 처지를 비관하는 언사 등 자신의 신분적 굴레라는 부분을 굉장히 한탄스럽게 여겼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자국을 비하하고 남의 나라를 찬양하는 거죠. 나는 미국에 태어났어야 돼 하는 소리, 아니면 나는 일본에 태어났어야 돼, 뭐 이런 식인 거죠. 그 결과는 어찌 됐느냐? 제명에 못 살았어요. 자신이 가진 재주에 감사하고 이걸로 어떻게 사회 속에서 기여를 하든 아니면 자신이 그 재주를 인생의 좋은 점으로 삼고 즐겁게 살아가든 좋은 방향으로 쓰지 못하고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고통 속에 빠져서 지내는 삶은 자신의 인생에 득이 되지 않는 태도란 얘기예요. 세상과 운명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큰 틀 차원에서는요. 그런데 그런 큰 틀 속에서 자신의 자유를 최대한 확보하는 건 가능합니다. 연암 박지원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연암 박지원도 자신의 얼굴에 대해서 얼마나 실망이 크고 또 젊고 어린 나이, 예쁘고 싶은 나이에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솔직히 요즘 같으면 레이저도 있고 방법이 있는데 그땐 방법이 없었으니까. 여러 가지 우울증과 불안 그리고 불면증으로 시달리던 연암 박지원은 거리로 나가서 사람들과 대화하고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사귀고 그렇게 하면서 자신의 마음의 병을 스스로 치유했습니다. 물론 연암 박지원은 귀족, 양반 자제였기 때문에 금수저니까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건 당연히 맞지. 갑백수인 건 맞아. 현대사회에서도 부와 권력을 다 가지고 있음에도 스스로 불행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꽤 많거든요. 저마다 가진 운명의 패는 다르지만 그 운명의 패는 저마다 장단점이 있어요. 근데 우리 인간은 단점에 초점을 맞춥니다. 세상이 나를 억까할 때 연암 박지원은 자신의 재능을 사용을 해서 세상에 자신만의 창작물을 남겼거든요. 반면에 박남수라는 그분은 분명히 똑같은 재주를 갖고 똑같은 좋은 집에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알려진 자료가 없어요. 일찍 요절하셨으니까요. 그래서 이 태도가 결국 내가 어떤 방향으로 전환할 것인가 하는 그 선택이 결국 인생의 나머지 많은 부분을 바꾸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거지만 세상과 운명은 계속 억까할 거예요. 삶은 잔잔한 호수와 같지 않고 세상과 운명이 나를 억까할 때 우리의 선택지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니체는 낙타, 사자, 어린이와 같이 비유를 했었습니다. 첫 번째 낙타는요, 그런 세상과 운명에 굴복하고 노예처럼 사는 것을 말하고요. 둘째, 사자는요, 그런 세상과 운명에 저항하고 반항하며 복수를 하는 걸 말해요. 설령 그것이 파멸이라고 할지라도요. 박남수가 이런 사자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어린이인데요. 자신의 창조적인 본질에 맞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데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으로써 자신과 주위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데 기여하는 거죠. 연암 박지원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우리 역시 세 가지 선택지에 놓이게 됩니다. 이것은 삶의 세월에 따라 총 4가지 선택지로 나뉠 수가 있는데요. 니체의 비유에 따라 설명을 해보면요. 첫 번째, 낙타의 선택지로 살다가 가는 거. 두 번째, 낙타의 선택지로 살면서 가끔씩 사자의 행동을 하면서 살다가 가는 거. 세 번째, 낙타의 선택지로 살다가 아이의 선택지로 전향해서 살다가 가는 거. 네 번째, 애초에 아이의 선택지로 살다가 가는 거. 이 총 4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연암 박지원은 네 번째 선택지, 즉 애초에 어린이의 선택지로 살아갈 수 있는 양반이라는 특권 신분이었죠. 우리 대다수는 연암 박지원처럼 애초에 갓백수로 살아갈 수는 없어요. 아무래도 어쩔 수 없이 낙타의 선택지로 살면서 나름 사자로도 행동하면서 자신의 힘을 키워서 어느 시점에 어린아이의 선택지로 전향해서 사는 것을 지향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늦기 전에 말이죠. 그럼 우리 모두의 건투를 빕니다.